인재인 여러분, 지금부터 인제대학교 독서클럽 독서의 달인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 발표회 진행을 맡은 융복합 문화센터의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독서클럽은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학내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의 향상과 인문학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6년도에 첫 발을 내디디며 출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매 학기마다 진행이 되어 오며 이번 학기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재인들이 독서클럽에 참여하여 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사히 활동을 마무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성과 발표회를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하는 팀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재 기념도서관 박재석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과 김미진 교수님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독서클럽 성과 발표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호학부로 구성된 유부커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삶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공통도서의 목민심서를 읽고 그 다음엔 죽음의 수용소와 레미제라블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책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뉴부커팀은 주인공들이 힘든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책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목민심서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장발장은 감옥에서 삶을 보냈기 때문이지요. 바로 첫 번째 도서인 목민심서의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민심서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줄 요약을 했지만 카페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니까요. 카페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활동하던 19세기 초는 천주교 박해와 안동 김씨의 집권으로 인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심이 흉흉하며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저희의 토론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간호학과로 구성된 팀인 만큼 목민심서를 읽고 간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현실과 이상에 대해 고민하고 많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우리도 이성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목민심서를 읽고 현대 정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정약용의 태도에 대해 집중하였는데요. 관리들이 수탈이 만연하고 전염병이 퍼지는 혼돈의 시대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비슷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 수용소에서의 삶을 다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혁명 이후 엄청난 혼란을 맞이한 19세기 프랑스를 다룬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시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는데요.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3년간 장제 수용소인 다카우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보낸 작가 빅터 프랭클이 경험한 일을 다룬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저희는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내가 카포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미래 간호사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버틸 수 이유,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의 혼란, 그 속에 판틴 코제트 마리우스 플림의 거리의 서정시와 생드니 거리의 서정시 장발장을 다룬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한소설입니다. 저희는 레미제라블을 읽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악인은 갱생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용서는 마냥 옳은 행위일까? 정의에는 융통성이 필요할까? 환경이 열악하면 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장발장이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약용은 힘듦을 애민정신으로 승화해 극복하였고, 빅터 프링클은 수용소에서 아이러니하게 희망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신부의 선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뉴북화 팀에서도 토론을 진행하며 각자의 삶의 의미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 하루하루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등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 뉴북화 팀이 생각한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닌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의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뉴북화 팀의 발표가 여러분의 삶에 관한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클럽 독서상도팀 발표자를 맡은 박민주, 송민주, 이민혁입니다. 저희 팀의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임상병리학과 3명과 컴퓨터공학 2명,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었고 김성진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언뜻 봐도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학과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생소한 조합이지만 그렇기에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점들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학기 독서클럽의 지정도서는 목민심서인데요. 저희 팀은 먼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큰 키워드를 잡았고 그에 따라 눈먼 자들의 도시,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은 책 설명과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이제 수령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를 갈 때 관리직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평소 생각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책이었고 팀원들 간의 어색함 그리고 목민심서라는 책과의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서 저희의 첫 모임은 정약용 선생의 MBTI를 예측하기로 시작을 하였고 이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인상 깊었던 구절과 반대로 공감할 수 없는 구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공통점으로 공감되지 않던 부분으로는 죄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죄수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객관적 기준 없이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2회차 모임 때는 이제 심화 토론대로 목민관들이 목민심서 그대로 따랐으면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토대로 토론해 보았는데요. 백성들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지침들이었기에 분명 많은 백성들에게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반면 그 혜택을 남용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국가에 불만을 품은 관리직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지막에 현대판 목민심서를 넣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추려보며 목민심서에 대해서 참뜻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민심서가 과거에 정약용 선생이 올바른 세상이 올 것을 꿈꾸며 바람직한 교율을 세웠다면 지금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실 속 세상이 이렇게 밝기만 한가? 라는 질문 속에서 꼽힌 책이 눈먼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책을 읽은 후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공유할 때에도 무법, 절망 등 유독 부정적인 단어들만 많이 꼽혔던 이 책은 원인불명의 실명이 삽시간에 퍼지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팬데믹 현상이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도 맞물리는 점이 많다는 부분에서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애써 부정하려 했던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글을 보며 이것이 현실일까? 라는 생각에 3회차 모임 내내 왠지 모를 첩첩함도 느꼈습니다. 4회차 모임의 심화토론 때는 눈이 멀지 않고 귀가 멀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소설의 내용과 같을지 예측해보고 의사의 아내만 눈이 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 비로소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이고 의사 안에는 제3자의 시선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는 생각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눈이 멀거나 멀지 않으나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도서인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미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한 책 트렌드 코리아 2022는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더 발전하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의 소비 트렌드, 유행 등을 보며 한 해를 정리해보고 2022년의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와중에도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고 위드 코로나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 공유해보기도 하고 미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예측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독서 삼도팀의 마지막 심화 토론 주제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였는데요.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수의 트렌드를 배척하고 나만의 길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서 굳이 트렌드를 따라가려 애쓸 필요는 없고 단지 그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중 가장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려는 조금의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간 독서클럽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토론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주제 선정부터 준비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팀 나름대로 차차 적응해 나갈 수 있어서 모두들 뿌듯함 속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이다. 마지막 토론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독서클럽 활동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다짐을 잊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독서 삼도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서클럽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독서하는 약대생의 줄임말로 독약이라고 지었고 멘토 교수님으로 같은 과 교수님이신 김만수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팀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또 저희 진행했던 3권의 독서클럽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참여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수님 김만수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같은 과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며 독서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행한 책은 지정도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18년간 귀향살이 중에 집필한 책으로 조선시대의 사회 정치 실상을 민생문제 및 수령분부와 결부시켜 관리들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며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도서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 팀은 주로 토의와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목민심서에서 토의한 주제는 목민심서를 읽으면 훌륭한 시장 또는 군수가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많은 팀원들은 한 권의 책을 읽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지도자가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 책을 읽을 확률이 높고 또 이를 개인의 독서 활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한 여기 목민심서에는 당시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죄를 벌하기보다는 자식 생산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하여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벌을 감해준다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럼 정상 참작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제도가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술 취한 사람에게는 또 벌을 가볍게 준다는 점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인상 깊은 구절은 예의에 대한 구절과 더불어 독서에 대한 정약용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은 성현의 서적을 가슴에 스미어 감화하고 이르러 결국 착한 마음을 유발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선정한 책은 영혼의 미술관입니다. 해당 도서는 먼저 읽은 팀원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이 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책 바깥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면에 집중해서 좀 더 안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한 주제 내용은 이제 예술을 보고 예술성이 더 중요한지 실용성이 더 중요한지 어느 쪽에 더 좀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토론해 보았습니다. 예술성에 대해 강조한 학생들은 삶의 예술이 이미 녹아져 있으므로 불가분하며 실용적으로 목적으로 설계된 거라 할지라도 산업 디자인이라는 항목 아래에서 예술성이 가미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실용성에 더 큰 가치를 둔 학생들은 점점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고 있고 물건들이 불필요한 기능이나 디자인이 배제된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들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구절로는 예술의 한 역할이 우리의 정서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는 생각은 왜 다른 사람들이 미학적 취향이 그렇게 다른가에 대한 곤란한 질문에도 답이 되어줄 법하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술로서 다른 사람을 한번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도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지정 도서인 목민심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추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들, 형, 제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꾸려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읽고 독서의 근본이 효제라는 문장에 대해 토의해 보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효제보다는 자아실현이 독서의 근본으로 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돈만을 좇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 즉 효제가 근본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학문을 할 때 차림새를 바르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대부분 강사에 대한 예의 혹은 장소에 부합하는 복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토론 끝에 학문을 탐구한다는 본질에 집중한다면 차림새보다는 학문 정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원들의 참여 소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교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토론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사고를 열어주셨던 점이 이번 독서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독약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 리드선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윤지입니다. 리드선이라는 이름은 일다의 리드와 최면의 레디선을 합하여 책으로부터의 최면에 빠지다는 의미로 리드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름은 마지막까지 함께 토론을 한 학우분들과 토론의 의견을 보태주신 교수님이십니다. 토론 순서는 지정 도서인 목민심서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목민심서를 기반으로 한 두 책의 선정 이유입니다.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는 실학을 주제로 한 우리에게 비교적 어렵게 다가왔던 목민심서의 심화적 탐구와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쓰시면서 바라셨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기후와 엮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서인 목민심서를 보겠습니다. 목민심서는 서문에 나와 있듯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 중 목민관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욕심을 챙기는 모습에 한탄하여 쓰신 글입니다. 이에 지방관들의 기본 자세, 지방관들이 실천해야 할 정책, 빈민구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까지의 이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책에 대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저희인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특히나 귀양살이 중 정약용 선생님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서술한 백성들의 삶은 현재까지도 사회경제사 연구의 주요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에 적용이 가능한지 직접 고민하지 못했던 정약용 선생님은 명분을 선택할 건지 실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유배를 당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현대에서 상사의 출정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글귀는 독서클럽 활동을 가장 잘 나타낸 글귀라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토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마치 여기서 말한 높은 산은 홀로 높지 않다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각 부에서 실학, 역사, 정치, 공동체, 세계와 여행의 6가지와 더불어 주제에 맞는 사회적 기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포인트는 과거의 주장과 고민이 현재와 통하는 과거로부터의 오늘의 지혜를 찾아보는 것과 현재의 사건을 과거의 가르침과 더불어 사건의 기저 요소를 파악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통해 책을 처음 선정했던 이유인 목민심서와의 연관성을 찾고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현대와 어떻게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지, 책에서 나온 정약용 선생님이 언론기관을 경계한 것에 착안하여 언론중재법을 연관지어 토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입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저희가 토론하면서 포인트를 2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구온난화는 누구에게 더 가혹한가입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더 취약한 환경오염은 마치 목민심서에서 목민간에 의해 피해를 받는 백성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환경복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목민심서의 저희와 연관지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바뀌어갈 우리의 삶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 활동으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든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고민보다 심각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을 수 없는 경제 발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제한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았습니다. 이번 독서 토론에서 저희가 얻은 교훈은 이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깊게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로부터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을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에서는 선인들의 지혜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선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로부터 모든 인간, 더 넘어서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토론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마니팀의 독서클럽 활동 발표를 맡은 간호학과 박정현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책에 대한 소개 후 분석을 해본 뒤 저희 팀의 참가율과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저희 선정 도서였던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하였던 실학자 겸 개혁자입니다. 백성을 위한 강직 생활을 마치신 후 유배 시절과 유배 해제 이후 학문에 정진하여 백성을 위한 여러 저서들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으로 목민심서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간의 사적을 가려 뽑아 다스릴지 백성민, 시민에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고 구장사조, 휠수처럼 죄수를 가볍게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정약용은 지출장부를 왜 그냥 빨리 넘겨야 한다고 말했을까 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자유도서입니다. 저희는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아리 자작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메다르도 자작이라는 주인공이 참가한 전쟁에서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 난 몸을 이리저리 꿰매어 자작의 악한 부분만이 남은 악한 반쪽과 선한 부분만이 남은 선한 반쪽으로 두 명의 반쪽짜리 인간이 됩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목민심서로 두 번의 토론을 한 뒤 백성을 위한 공무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과 이어지는 주제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철학적인 토론을 해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자유도서는 이치조 마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이 책은 가미야 도로라는 남자 주인공이 같은 반 학생의 따돌림을 멈추기 위하여 주동자들이 시키는 대로 여자 주인공인 히노 마오리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인 히노 마오리는 새로운 기억을 축적하지 못하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매일 기억을 잃는 히노 마오리와 그런 그녀를 무한한 사랑으로 지켜주는 가미야 도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책을 읽는 내내 그의 가족들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책 곳곳에 묻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백성을 위한 마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건 분명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도서를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이 사랑에 대한 묘사가 훌륭하다는 평을 보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권의 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민심서와 반쪽아리 자작은 인간의 내면, 본성, 선과 악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오늘 밤은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관리의 마음과 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 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민심서에서는 올바른 인간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다면 반쪽아리 자작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올바른 인간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에서는 이상적으로 맑고 깨끗한 인간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가 이상향을 가르치는 이론이라면 반쪽아리 자작은 그 이상향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구체화한 책이고, 오늘 밤은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이상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참가율과 참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6회차 모두 대면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승진 교수님께서 1주차, 3주차 때 참가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갔습니다. 저희의 참가 소감입니다. 저희 5명 모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지만 시간 관계상 저의 소감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독서와도 거리가 멀었고 독서 토론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이전에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바뀌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주신 분들과 저희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과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남는 무언가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와 이야기해보거나 혼자라도 기록을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목민심서라는 고서를 반강제적으로라도 읽어볼 수 있어서 뿌듯하고 뜻깊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서의 달인 말의 뭐의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 말의 뭐의 팀 성과 발표를 맡은 강훈빈입니다. 저는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로는 독서클럽을 하기 전, 그리고 독서클럽 활동, 독서클럽을 마치고 난 뒤의 순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유도서와 선정 및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 자유도서 선정은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하였는데, 일단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기준은 목민심서라는 책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발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차별주의자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책을 읽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2학기 팀 활동 계획서고요. 저희 팀 규칙은 이제 지각하지 않고 토론 전에 책을 완독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제 책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제 독서클럽 활동 모임입니다. 1회차에는 이제 목민심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 토론 활동은 이제 한 책당 2회씩 토론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 토론은 자유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었고, 그 자유 토론에서 나온 주제를 이용해서 이제 모임 2회차 때는 조금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임 1회차 때는 이제 정양경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제 자신이 공감되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 책이 이제 목민간이 지녀야 할 자세와 그런 부분에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학생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고, 책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토론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서 토론이었는데 저희는 토론 형식보다는 이 책만큼은 자유 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팀원의 의견에 따라서 자유 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에 토론을 정했는데, 이제 현실의 정치가 목민심서에서 기설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점이 있는가, 있다면 또 왜 그런가,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그 2회차 때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패스나 이제 횡령 사건에 대한 부분을 목민심서 책과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비교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은 이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 책에서 좀 봤던 거는 이제 제목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선량하다와 차별주의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를 해보았고, 이제 우리가 차별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차별을 진행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고, 이제 3회차에 이제 창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모임 4회차 때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가져와서 이제 차별금지법과 이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제 이 법의 개선점은 무엇이고 좀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하였고, 이제 차별이라는 게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이고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제 형량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것도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유하였습니다. 모임 6회차에서는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목표 설정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고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자, 독서클럽을 마치면서 이제 저희가 창간 토론 피드백을 기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토론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으로는 다양한 토론 활동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토론 중간에 책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이슈를 가져와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였고, 피드백 두 번째로는 토론이 오고 가지 않고 경직된 분위기다. 제가 토론 진행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제 의견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의 위주의 토론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다 얘기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도 있는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한데 그래서 이제 자유 토론을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뒤 이제 토론 시 아쉬웠던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원들의 독서 토론 소감인데요. 이제 뭐 책이 이제는 읽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책의 이해도가 더 올라가고 다음 독서클럽도 참가하고 싶다는 이런 팀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1기 독서클럽 모닥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희 팀장, 제약공학과 19학번 방민지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6명의 팀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팀 이름 모닥북은 모닥불과 그 책을 뜻하는 북을 합성한 단어로 독서클럽 모임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 모닥불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연상되어 짓게 된 팀 이름입니다. 저희 활동 도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인간답게 산다는 활동 도서로는 독서클럽 공통 지정 도서인 목민심서와 더불어 인간답게 산다는 것, 청춘의 독서 이렇게 총 3권의 도서로 활동하였습니다. 도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목민심서의 저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또 다른 저서 흠흠신서를 기반으로 한 책입니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조선의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사건에 대한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해석해 볼 수 있어 이 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독서의 경우 목민심서가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을 써낸 책인 것처럼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독서해 보아야 할 책들을 담아있기에 이렇게 3가지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독서클럽 지정도서인 목민심서와 자유도서 중 한 권인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관한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쓴 책으로 목민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지침과 같은 책입니다. 목민관은 예전 고을의 술령과 같은 직위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주인 벼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목민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가치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 책에선 주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과 상과 벌을 줄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관에 대해 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민심서를 읽고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토의를 하였고 4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인 우리가 목민심서에서 배울 점이라는 주제였고 두 번째는 현대에도 목민심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목민심서와 마찬가지로 정약용 선생님이 집필하신 도서를 읽었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주로 옛날 여러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람직한 판결 방향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는 3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 감형에 찬성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무지에 관한 죄나 사회적 약자가 저지른 죄를 감형해 주어야 하나에 관해 읽고 토론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도서 청춘의 독서입니다. 이 책은 14권의 고전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작가의 서평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맹자의 맹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개화벌,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맹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덕으로 선정을 펴라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왕도 정치는 성선설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화벌에서는 선량한 대학생인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노파를 처단하고 빼앗은 돈으로 수십 가정들을 가난과 탈옥으로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선한 목적은 악한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유한 계급론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유한 계급에는 가격이 가치를 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활동 소감입니다. 민지님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생각들을 나누는 재미가 학기 중에 활력이 되었고, 동은님은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과 생각을 들으면서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규민님은 일의 도구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현기님은 책을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발전해서 책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했는데 활동할수록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배울 점이 많은 활동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모닥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클럽 바카리스팀 팀장 신은별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으로 채용된 바카리스는 꽃의 이름으로 꽃말은 개척입니다. 개척이라는 꽃말처럼 저희 바카리스 팀도 이번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개척하고 나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상상자로서 타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카리스를 저희 팀명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 구민서, 김수호, 이하승, 홍미정 학우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독서클럽 활동에서 사용한 책은 목민심서, 위험한 심리학, 인간실격으로 목민심서로 인본주의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였으며 위험한 심리학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간실격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바카리스 팀이 개화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민심서 발표를 맡은 이하승입니다. 저희는 목민심서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본 저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넓은 의미로는 정약용의 사상과 당시 시대를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목민심서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생각해본 적용법에 대해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실천적으로 참여해봄으로써 우리의 바람이나 이상이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과 구조에 대해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살펴본 정약용과 목민심서에 대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윤미 교수님께서 정약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면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인민의 힘과 가능성을 보호하려 했던 통섭자, 즉 창의융합형 인재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에 영감을 얻어 창의융합형 인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를 고찰해보고 각자가 바라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의 모델을 찾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각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탐색해봄으로써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험한 심리학 발표를 맡게 된 김수호입니다. 저희는 목민심서를 읽고 인본주의, 즉 인간중심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위험한 심리학을 첫 번째 자유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책에 소개된 유형들 중 특히 더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나왔던 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으며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에 소개된 여러 유형들 중 나는 어떤 유형일까에 대해 각자 고찰해보면서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인관계 속 부정적 습관을 인지하고 내면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저희과 전공 과목 중 하나인 미술치료 기법 중 일부를 활용하여 보다 더 깊이 스스로를 탐색해보고 이를 자기분석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자신의 내면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조원들의 내면 또한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깝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실격 발표를 맡은 홍민정입니다.
저희는 위험한 심리학으로 나와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보다 넓은 영역인 인간에 대해 접근하고자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두 번째 선정도서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럼 많은 생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 책의 첫 문장인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를 보고 각자의 부끄럼 많은 생애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인공에게 어떤 심리 이론이나 상담 기법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서 시작하여 실제 상담 장면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 내담자를 대면했을 때 대처 방법을 시뮬레이션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개척을 바람직하게 돕는 방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에 대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무엇인가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임에도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다름을 이해하고 인간은 모두 개별적인 유기체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인간성이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성을 다룬 만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서로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활동한 세 가지 도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삶은 나를 찾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바카리스 팀은 본 활동을 통해 점차 개화하여 활동의 말미에는 사회를,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주변 관계를 개척하고 개선하는 데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바카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